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ICT 디자인학부 16학번 강동희입니다. 저는 지금껏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내 목소리, 말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발표하기 전 제 차례를 앞둘 때에는 호흡이 빨라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등 항상 긴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긴장한 것을 숨기려고 발표할 때에는 듣기 싫을 정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과한 몸짓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학년까지 학교에 다니며 막연하게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고만 생각했습니다.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교수학습센터로부터 HS TED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연한 시기에 찾아온 좋은 기회 덕분에 저는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발표로 인한 어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발표할 기회가 적기도 했고 발표를 하더라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을 할 때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 저의 생각을 청중 앞에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전공으로 디자인을 선택한 것은 말로 저를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을 통해 저를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해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발표할 일이 생기면 발표보다 PPT 디자인에 신경을 썼습니다. 발표로 잃은 점수를 PPT를 통해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발표가 청중을 대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닌 그저 PPT로 준비한 자료를 읽어주는 시간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보기 위해 혼자 공부해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사람들이 올려놓은 스피치 관련 영상을 보며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 오면 배운 내용대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배운 방법이 저에게 맞는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성에 대한 교정 없이 무작정 따라 하다 보니 목도 금방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스피치를 공부하기 이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학습센터로부터 HS TED 학생 강사 프로그램 신청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 혼자서만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 분께 컨설팅을 받으며 강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작성했고 학생 강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의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HS TED 프로그램은 학생 강사들이 한성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강의 형식으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자의 감정 표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의 때 이야기할 주제 선택이 끝난 이후에는 교육혁신원의 코치에 따라 강의를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피치 학원에서 초빙된 강사님의 스피치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스피치 발성법, 호흡법, 긴장을 완화하는 자세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나니 지금까지 제가 발표를 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듣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출한 스크립트는 교육혁신원의 연구원분들이 전문가에게 전달했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받은 피드백을 따라 발표 전날까지 스크립트를 계속 수정해 나갔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교육혁신원에서 초빙해주신 또 다른 강사분께 1:1 스피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 앞에서 스크립트를 읽었고 저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듣는 이에게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의미 단위로 스크립트를 끊어 읽기 등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스피치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막연히 발표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머릿속에 컨설팅으로 인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컨설팅을 해주셨던 강사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 강사님께서 강의할 때에는 50분가량 되는 시간 동안 이야기할 내용을 전부 스크립트로 작성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막힘없이 이야기하기 위해 100번 이상을 스크립트를 읽으며 연습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강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100번까지는 연습할 필요가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이 연습하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혼자서 대본을 읽기보다는 대본을 외운 후 핸드폰,
오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연습하는 자신의 모습을 찍고 돌려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진행한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저는 자연스러운 제스처, 메시지와 어울리는 감정 표현, 문장의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전날까지 수십 번 영상을 찍고 돌려보면서 제스처를 하는 타이밍, 단어의 강약, 시선 처리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연습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니 점점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발표 며칠 전 학생 강사들끼리 강의 순서를 정하고 이 순서에 맞춰서 발표 당일 준비된 장소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중은 카메라로 대체되었지만 촬영업체 직원분들과 교수학습센터의 연구원분들을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느꼈던 감정은 지금껏 발표할 때 느꼈던 감정과는 달랐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항상 끝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HSTED의 촬영이 끝났을 때에는 오늘 발표는 어떤 부분에서 아쉬웠다, 다음번 발표 때에는 이런 부분을 고쳐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만 하던 예전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번 발표를 기약한다는 것은 발표를 기대하는 감정으로 바뀌었고, 이후에 참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과 학교 수업의 발표 시간을 어느새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4학년 1학기를 다니면서 디자인 분야 전공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4학년이 되니 이전보다 제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발표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HSTED를 준비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과 힘을 빼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스피치에 관련한 여러 기법을 배우고 나니 이론적으로 저의 발표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발표할 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준비한 대로 발표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는데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 다음 발표도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할 때에는 예전에 쌓아두었던 PPT를 제작하는 노하우에 스피치에 대한 기법 연구를 더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안함은 사라지고 더 나은 발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교육혁신원에서 만들어준 HSTED라는 기회 덕분에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볼 때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저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때에도 발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큰 자산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한성대학교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학생들에게 꾸준히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에 대한 두려움 극복 과정을 담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